세월호 인양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성패를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걸림돌이었었죠. 세월호 화물칸 출입문 제거가 됐습니다. 수면이 목표인 13m까지 지금 현재는 1m 정도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변수와 과제들이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원장 그리고 박소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소정 기자가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 작업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물칸 출입문의 제거 작업이 일단 완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늘 새벽 6시 45분쯤에 화물칸 제거 작업을 모두 마쳤다라고 네. 해수부가 밝혔습니다. 네. 현재 어젯밤 저녁 6시부터 이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 인양 작업을 하던 중에 인양을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인양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네. 살펴본 결과 잠수사가 확인한 결과 그 출입문 화물칸이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네. 그 화물칸의 길이가 무려 11m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반잠수식 선박이 나중에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예. 경첩이라고 하죠. 연결 부위 예. 네 군데를 잘라내는 작업을 벌였고요. 네. 예. 거의 10시간 45분, 11시간 만에 그 작업을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브리핑하기로는 세월호가 수면 위로 12m까지 부상했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현재는 희망적으로 본다면 13m까지 작업이 모두 끝나서 부상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전 10시 브리핑 때 공식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그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현장 이제 화면이거든요. 예, 이제 동고차도에서 잡은 화면인데 지금 네. 보면은 방제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왔다고 예,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방제선을 15척을 투입을 하고 또 기름띠를 걷어내는 그런 예. 작업도 벌이고 자, 있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 이제 밤샘 작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칸 출입문 작업을 한 부분이 지금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죠.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월호가 이거는 이제 현재 세월호라기보다는 예전의 세월호의 예. 화면 네. 모습인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커다랗게 문처럼 달려 있습니다. 예, 예. 네. 저 부분이 이제 잠금 장치가 고장 나면서 이렇게 활짝 열려버린 거죠. 예. 그런데 잠금 장치가 고장돼서 다시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결국은 잘라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세월호가 지금 오른쪽 편으로 좀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누워져 있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세월호의 오른쪽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램프, 그러니까 화물차 램프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예. 한 군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온전히 올라왔고 네. 왼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바다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 램프라고 하는 화물칸 출입문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벌였고 이제 13m까지 수면 위로 완전하게 끌어올리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제킹 바지선 양쪽으로 되어 있는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를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작업을 벌이고요. 네. 그 다음에 1km 떨어져 있는 반잠수식 선박까지 옮기는 이동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예. 자, 원장님, 이 램프라는 게요, 선체를 들어 올리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반잠수선 그 선박에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탑재한다든가 그런 상관이 없고요. 네. 제거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아까 기자분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상태에서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간격 때문에 그래서 제거한 거죠. 네. 네. 자, 이 램프에 대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는 세월호 뒤쪽에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램프가 있고요. 세월호의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정상적으로는 저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경우가 되겠는데 화물 차량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화물들이 오고 가는 그런 다리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왼쪽 부분의 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작업이 밤새 이루어졌고요. 오늘 새벽에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직접 절단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수사 4명이 직접 들어가서요.
그 연결 부위를 잘라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네. 당초에는 이것이 오늘 아침까지 끝나지 않으면 인양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는데 다행히 새벽에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세월호를 부상시키는 작업, 물 위로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물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큰 산은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작업이 그 반잠수식 선박에 얹는 작업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어서 이 작업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장에서는 세월호의 그 왼쪽 램프 부분이 열려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인양이 이루어졌고 인양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건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조급한 마음도 드는데요. 혹시나 알지 못했던 변수가 또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네, 현재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이제 원하는 대로 13회까지 완전히 올려가지고 탑재반에 이동하는 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변수는 현재까지 저걸 제거해서 올라오는 상태라면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날씨 외에는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날씨는 괜찮고 그다음 이동을 해서 탑재반에 이동할 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보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는 기름이 유출됐다는 소식을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네.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인양 작업에 큰 차질을 빚는 건 아닐까 우려가 좀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름 제거 작업과 인양 작업과는 또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기름을 제거하는 것 때문에 인양 작업이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뭐 선체와 바지선 간의 그런 충돌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예. 또 그런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는 소조기가 끝나고 중조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날씨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밤까지, 오늘 자정까지는 이 그 세월호 선체를 모두 들어올려서 예. 반잠수식 선박에 얹는 과정까지 사실 이게 2, 3일 가량 걸리거든요. 예. 네. 이 작업을 오늘 안에 어떻게든 끝내보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 작업 이렇게 사실은 길게 걸리는 작업을 이렇게 압축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현재 화면에 보면 세월호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헬기에서 내려다본 화면입니다. 따라서 그 지금 제킹 바지선을 옆에서 바라본 느낌인데요.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동고차도에서 촬영한 화면인데요. 지금 현장 화면입니다. 이제 지금 세월호가 많이 부상을 했네요. 예, 세월호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는 사실 저 세월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12m까지 올라왔다고요. 지금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 시간이면은 뒤에 이제 화물차 들어가는 출입문 램프가 제거됐기 때문에 13m까지 다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저 정도면은 거의 다 이제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화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침에 6시 45분에 마지막 작업을 해서 네. 이어서 다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시간상으로 보면은 원하는 목표도 13m까지 다 올라오지 않았느냐. 예. 만약에 뒤쪽에 그 스크류를 보시면 제일 선면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세월호의 선점 밑바닥에 보면은 스크류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앙이 이제 배 선체 22m의 중앙이 11m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고선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13m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이 이제 그 11m 지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전체 폭이 22m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양쪽으로 어제 저녁에도 발견했다시피 스크류가 노랗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좌쪽에 우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13m 정도 된다 하면은 11m 중심을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20m에서 그 한 1m 위로 나오는 게 그만 보시면은 다 올렸다 안 올렸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네. 어쨌든 현장에서의 애초 계획은 소조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이 세월호를
수면 위로 13m 정도까지 들어 올려서 반잠수선까지 이동을 하고 반잠수선에 안착하는 것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앞서서 이제 화물칸에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시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는 이제 물때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조속편화 이렇게 볼 때는 현재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상으로 15시 34분이 최저조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오후 한 4시 정도 그때가 가장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저조요. 최적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다의 그 바닷물의 높이가 낮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은 소족이라도 예. 고조 시간이 있고 저조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 물때가 정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족이죠, 그게. 예, 이게 정족이죠. 그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16시 정도 오후에 한 4시 오후 정도가 4시쯤. 가장 정조한 시간인데 예. 그 정도의 이제 조류라는 것은 현장에서 볼 때는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적합하지 않나. 그 시간 전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조기도 뭐 길게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시간마다 하루 6시간마다 바뀌니까. 예. 그렇죠. 예. 다음 또 고조는 저녁에 21시 예. 정도가 또 고조가 되거든요. 예. 그때 또 정조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 놓고 보면은 현장에서는 고조와 정조 시간에 저조 시간을 고려해서 예. 정조 시간에 타이밍을 택하는 것이죠. 예, 지금 그래서 화면에 가급적이면은, 보면은 지금 저게 지금 반잠수식 선박이죠. 지금 저기다가 지금 이 세월호를 얹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은 반잠수식 선박이 아니라 제킹바지 아닙니다. 반잠수 반잠수식 선박인가요? 선박인데요. 이게 예. 아래로 한 13m까지 잠수를 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세월호가 지금 현재 물 위로 13m가 올라오게 되면 물 아래로는 9m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9m 아래 그 리프팅 빔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빔의 높이가 1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 아래 10m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반잠수식 선박이 13m까지 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선박 위로 받침대 역할을 할 것이 예. 1.5m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유분은 1.5m의 여유가 있고 예. 세월호가 다가오게 되면 이 선박 위로 얹는 것이 굉장히 예. 그 여유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밀한 예.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얹혀져야 오늘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의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검은색 화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장 화면을 계속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화면이 고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세월호 인양 현장 그 주변의 선박 어업지도선에서 잡은 화면인데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글쎄 세월호의 모습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는데요. 지금 네. 그 앞에 이제 방제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가려진 모습입니다. 자, 업지도선에서 본 화면인데요. 지금 멀리서 보이는 제킹바지선 위로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 업지도선의 그 유가족 가운데 일부가 함께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사실 변수가 생기면서 가족들도 마음을 많이 졸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특히나 마음을 많이 졸이고 있습니다. 네. 어업 지도선에서 이 작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배에 계속 타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날씨도 춥고 바다에 계속 있으면요. 그런데도 이 미수습자 가족들은 바다에서 계속 지켜보겠다. 인양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아직 바다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세월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으로는 제킹 바지선이 이제 있고요. 제킹 바지선의 그 총 길이하고 세월호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같이 움직이면서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그 길이가 비슷해야만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현재 반잠수 선박의 전체 폭은 예. 241m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월호가 145m입니다. 예. 그래서 앞뒤로 보면은 앞으로 선수 쪽으로 한 35m, 뒤쪽으로 30m 여유 공간을 가지도록 지금 현재 잭바지나 세월호가 그렇게 공간에 설계가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다. 예.
근데 그 폭은 그래도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네요. 이제 세월호 전체 선수 선미의 길이로부터는 그 정도에서 70m 정도 되면 여유가 있죠. 예. 네. 자, 오늘까지 어쨌든 그 반잠수선까지 세월호가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기에 하는 그런 계획이 될 텐데, 이 반잠수선 위에 세월호를 무사히 올리고 고정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과 이 제킹 바지선, 세월호를 끌고 왔던 이 양측에 있는 제킹 바지선을 분리하는 작업까지 소조기한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월호가 반잠수선까지만 가기만 해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약간의 좀 지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정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맞춰야 될 그 부분은 이제 물때를 정확히 이제 봐야 됩니다. 같은 소속이라 해도 정조 시간이 제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28일 이후부터는 거의 물살이 넘어서 힘들고 네. 현재 24일과 25일, 26일까지도 물살이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네. 모레까지. 예, 1월까지.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적기는 날씨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예. 가급적이면 1분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래 놓고 보면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 하는 게 제일 적기라는 거 봐야죠. 예. 네. 저희가 그 세월호 인양을 처음에 이제 시험 인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본 인양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인양 작업이 맞춰지는가 했었는데 어제 이제 새롭게 이제 화물칸 출입문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 차례 이제 고비를 맞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작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말씀은 이제 그 인양하는 3단계 이야기인데 예. 고비라 하는 부분은 또 4단계 또 숨어 있습니다. 4단계는 네.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탑재 이동 단계를 4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실어서 그 반잠수식 선박 후에 이 배를 이제 탑재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반잠수식 선박의 양성 인양 능력으로 해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거기에 무게를 받쳐준 세월호가 그 무게를 받쳐주면서 이제 인양이 올려서 2만 1,000톤의 인양량을 갖고 있으니까 세월호는 한 10,000톤 정도 되니까 예. 안전 고려해서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띄울 때 세월호가 이제 이 선저의 거치대에 안착이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선제 무게 중심은 뒤쪽에 많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이제 반잠수 선박이 그 무게 중심을 고려해서 발라스팅을 다 조정해야 되고 예. 이게 인력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정을 잘 조정해야 돼. 그런 것들이 예. 하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상하고 할 때 이제 고박 작업 이때는 고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고박 예. 작업을 수중에서 할런지 이제 물속에 올려놓고 밖에서 할런지 예. 그거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돼요. 아. 시기상으로 봐가지고 예.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고난이도 작업이 들어가죠. 그때 인력이 잠수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이제 낮 동안에 그래도 이제 해가 밝을 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그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조기는 이제 오후 4시로 예상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제킹 바지선이 있는 세월호가 인양돼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옆에 반잠수식 그 선박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좀 이 현장에서 네. 좀 떨어져 있죠. 네, 한 그렇습니다.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략 들었는데. 1km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유가 그쪽이 이제 좀 안전하기 때문이거든요. 물살도 좀 더 잠잠하고 수심도 좀 얕은. 작업하기가 좋은 곳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해수부의 말로는 당초 예상했던 계획으로는 반잠수식 선박까지 이동하고 얻는 데까지 사흘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세월호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사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 당초에는 빠르면 6시간, 7시간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사흘째니까요. 예. 네.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제 반잠수식 선박이 있는 곳에 모습을 이제 멀리서 좀 잡았습니다. 동부차도에서 잡은 화면인데요. 저게 이제 반잠수식 선박인데 저기까지 어쨌든 제킹 바지선과 그 세월호를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를 묶어서 제킹 바지선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반잠수식 선박에 얹고 나면 지금 그 오른쪽 화면에 보면 반잠수식 선박 옆으로는 예인선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잠수 선박을 끌고 갈 예인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인데 해수부가 오늘 밤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반잠수식 선박에 얹는 작업까지는 오늘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지대까지 이른바 안전지대까지 이동은 오늘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 예.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작업이 수월해지고 예. 또 그 전문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조기가 되더라도 그렇게 작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저 반잠수식 그 선박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작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지금 선택돼서 지금 그쪽에 가 있는 거죠. 네, 저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수심이나 이런 것보담도 예. 하여튼 현재 잭바지에 한 작업 세월호의 위치에서 예. 반잠수선이 멀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가까이 붙여놓은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제킹 바지선은 지금 그 닻을 내려놓고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개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이제 각 그 제킹 바지선마다 8개의 이제 닻을 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닷도 다 올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동해야 되겠네요. 원래다기보다는 제가 보통 이런 경우는 예. 앵카를 그냥 끊어버립니까? 끄는 게 그냥 풀어줍니다. 아, 풀어준다고요? 나중에 그 해소하면 되니까. 아, 회수는 나중에 가능하고요. 자연적으로 쉽게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간이 급하니까 네. 앵카에 묶어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링크들 예, 다 예, 예, 분리할 예. 수 있는 그 돼 있거든요. 네. 그거 풀어주면은 그래서 아, 그럼 어제- 바로 이제 앵커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에 이제 올리는 방법이 정상인데 예.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1분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예, 예. 아마 풀어줘야 정상일 겁니다. 예. 그 앵카 체인을 잡아주는 페리칸 후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풀어주면은 앵카가 내려갑니다. 예. 네. 자,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사고 전에 사고 당시에 세월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까지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좌측의 램프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의 상태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지금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고요. 왼쪽 부분으로 화물로 보이나요? 또 물체들도 좀 쏠려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어제 밤부터 그 세월호 왼쪽에 화물 칸에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부분이 유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해수부가 어제 그 부분이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 문이 열려 있는 거를 왜 이제서야 안 거냐? 예.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유실됐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수부는 일단 그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앞부분에 컨테이너로 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유실됐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현재 쳐져 있는 유실 방지망을 통해서 수색을 할 것이고 그 더 꼼꼼하게 샅샅이 예.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에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네. 닫혀 있는 모습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이 열렸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수부가 밝혔던 가능성은 그 세월호가 왼쪽으로 누워서 가라앉으면서 꼬리 쪽이 무겁기 때문에 꼬리 쪽부터 땅에 예. 이렇게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고정장치가 램프가 풀릴 수 그렇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것이 망가져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워낙 3년간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네. 부식됐을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는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것을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잘라낸 상황입니다. 네. 네. 앞서서 그 이후에 세월호가 저곳에서 이제 그 이동을 한 이후에 그 현장에 대한 유실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세월호가 있던 자리에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실 네. 방지를 하기 위한 그물망을 세월호와 그 옆으로 있는 제킹 바지선 주위로 네. 250m, 150m 이렇게 네. 커다랗게 그물망을 설치해 놨고요. 네. 그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바로 그 바닥 수색 작업
예. 이루어지게 되고요. 유실 네. 방지망 근처로도 또 수색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상하이 셀비지라는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와 계약한 액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하이 셀비지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번 인양에 얼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혹시 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상하이 셀비지라는 업체와 초기 계약을 했던 금액은 851억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들어갔던 계약금이 65억 정도. 예. 그래서 총 다 해서 그 상하이 셀비지에 지불한 금액은 91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상하이 셀비지의 비용으로 지불한 거는 916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다 이거죠. 네, 상하이 셀비지에 지불한 비용은 그렇고요. 예. 그 외에 나중에 선체를 그 고정시키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는 비용이라던가 예. 기타 운영비라든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험료, 인양 선체 관리 등등 해서 또 추가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이 비용을 모두 합쳤을 때는 1,020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공식 자료입니다. 1,020억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상하이 셀비지에 준 돈이 916억, 그 외에 또 들어간 돈이 부수 비용이 이제 더 있었군요. 예, 예. 그래서 총 우리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1,020억 정도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아직도 뭐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만, 뭐 일부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이 인양이 워낙 길어지고 또 예. 작업 방식이 바뀌고 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예. 2천억 원까지 쓰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상하이 셀비지에 준 돈은 916억이기 때문에 상하이 셀비지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한 1,000억 원 이상 예, 비용이 더 더 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워낙 세계적인 인양 작업이고 굉장히 네. 큰 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이 업체의 홍보 효과도 만만치 않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네. 뭐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이 인양 작업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미수습자들을 찾고 또 원인을 또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미수습자가 지금 9분이 지금 배 안에 계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격자들이나 사고 당시의 목격자들이나 그런 진술을 통해서 미수습자들이 배 어디쯤에 있을 것인가라는 정도는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건 해수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네. 보니까 이제 C대급, D대급 객선 승선들 저 탑승자들이 주로 있는데 예. 못 찾은 부분이 좌연 한미에 있는 3층, 4층에 있는 여객선 객실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선체에 그 눕혀져 있을 때 예. 다이버들에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 길이랄까 이런 예. 등이 찾기가 들어가기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예. 수색을 못한 거죠. 예,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네. 자,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 이제 인양 작업을 상당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그 세월호 인양이 늦어졌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예. 상하이 셀비지와 인양 계약을 한 것이 2015년 8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도 이제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극적으로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게 됐는데 네. 그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셀비지와 그 업체 계약을 맺었고 그 전에 인양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건 2년 전, 2015년 4월이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양에 들어가기까지 사전 준비 작업이라던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작년 4월이었죠. 2016년 4월에 인양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때는 이제 해상 크레인 방식으로 이제 크레인이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방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예.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실패와 연기를 반복을 하게 예, 됐었습니다. 네. 잠시 여기서 말씀을 좀 줄이고요. 자, 지금 해수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제거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3일 20시부터 선미 램프 제거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총 4개의 연결부, 즉 경첩과 같은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밤샘 작업한 결과 오늘 아침 6시 45분 약 11시간 만에 램프 제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철판 두께가 10cm가 넘는 각 연결부를 수중에서 용접하여 제거하는 작업이었으며 당초 신속한 제거를 위해 동시에 잠수사 4명을 투입하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수중 시야가 불량하고 잠수구역이 협소하여 잠수사 간 산소 공급 호스가 서로 꼬일 우려가 있어 동시 투입도 어려웠던 작업이었습니다. 선미 램프 제거 후 수면이 13m까지 인양 작업과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 선체 간 2차 고박 작업, 미리 설치해둔 완충제의 공기 주입 등 반잠수선으로 이동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 오전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상호 고박된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 선체가 반잠수선 선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킹 바지선에 고무 폰툰, 고무 타이어 등 완충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반잠수식 선박이 대기 중인 세월호 남동쪽 약 3km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킹 바지선의 묘박줄을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조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기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을 마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작업은 제킹 바지선의 묘박줄을 회수하고 세월호 남동쪽 약 3km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여 세월호를 계획한 위치로 이동하여 선적한 다음 반잠수식 선박을 부양하는 작업이며 오늘까지는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까지 마쳐야 합니다. 말씀드린 작업은 최소한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작업들로서 오늘까지 반드시 마쳐야 되므로 매 작업 순간순간마다 여유분의 시간을 감안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램프 측의 유실방지막 설치는 신속한 인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위 작업들이 오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하므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이후의 공정들은 소조기가 아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앞선 공정들보다 기상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는 공정입니다. 오늘의 현장 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 기준 OWS 예보는 오늘 최대 파고 0.8m이며 참고로 내일 최대 파고는 0.9m로 예보되었습니다. 한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유료오염에 대비하여 해경과 한국해양관리공단, 상하이 살베지가 3중 방제 체제를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주시면 좋아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까만호. 세월호 쪽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는데 이유가 알죠? 예, 그 용접 방법에 대해서는 산소 용접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중에서 하는 용접 작업의 능률은 육상 용접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월호에 쿵 소리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13m 부양까지는 못 갈 상황인지 하고요. 묘박줄이 뭔지 하고 2차 고박이 끝나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 네, 지금 세월호가 12m에서 13m, 남은 1m를 인양시키기 위해서 장력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바지선에
그 평형수를 제거함으로써 바지선과 연결된 세월호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부양시키는 복합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박줄은 소위 말하는 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가 수면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그 바지선 유압잭에 걸리는 하중이 11,0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바지선이 세월호 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각 바지선 한 척마다 8개씩의 앵커를 달아 놓았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묘박줄을 수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세월호와 바지선 간에 느슨한 형태의 1차 고박을 한 후 팽팽히 당겨주는 2차 고박을 지금 13m 인양과 같이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고박과 13m 부양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획대로 이제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오늘 자정에 세월호가 완전히 부양하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 그 시간 계획을 보면 세월호를 13m 인양한 뒤에도 뒤에 그 반잠수 선박을 올리는 데까지도 한 4월 정도가 걸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자정까지는 12시간이 좀 넘게 남았는데 그렇다면 그 인양 과정을 6분의 1로 단축하겠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소주기 3일 동안 목표로 하는 작업이 해저면에서 이격을 한 후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을 하는 기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3일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각 단위 작업들의 예상 소요 기간이 다소 편차가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이고 요 마지막 날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 위에 정위치 시킨 다음에 약 1.5m를 반잠수식 선박을 부상을 시키면 세월호와 처음으로 이제 닿게 됩니다. 그까지 과정을 오늘까지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남세건 네, 그 1m 남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는 시간당 0.5m에서 1m씩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오전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예상 시간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선적을 힘주기 때문에 자정 전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약간 강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난하게 가능한 건지 좀 마지막으로 이제 목포 신항 거치 예정일이 4월 4일에서 5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발라스팅 작업과 리프팅 작업을 혼합한 공법으로 남은 1m를 부양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 9시부터 7시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조기 내에 이 세월호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단위 작업들이 한 틈에 오차 없이 계속 다음 작업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작업들이 중요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뭐 일부 작업들을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행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목포 신항에 거치되는 예정 시점이 4월 4일에서 5일 일전에 이제 해수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목포 신항에 거치되는 시점은 향후 저희들 인양 진행 사항을 보아가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예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반잠수선이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3km까지 아니고 이전 더 가까웠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멀어졌는지 하고요. 그리고 왜 반잠수선이 안 움직이고 다리선이 이동을 하는지 두 가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밤잠수식 선박의 위치가 북동쪽 1km였는데 지금 동남쪽 3km로 변동되었습니다. 밤잠수식 선박 운영 회사인 네덜란드 도크와이즈 그리고 상하이 살베지 TMC 해수부 감독관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다 더 적절한 위치에 대해서 며칠 동안 심사숙고를 하였고 보다 더 기술적으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반잠수식 선박이 왜 안 움직이죠? 반잠수식 선박이 안 움직이고 제킹바지와 세월호가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킹바지에는 각각 무어링 라인, 아까 말씀드린 무어링 라인이 8가닥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맹고 해역은 조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잠수 선박이 움직이질 않고 제킹바지와 세월호가 반잠수 선박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하였습니다. 4km 지점 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는데 몇 미?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작업 환경은 또 그렇지 안전지대라고 표현하시는데 왜 안전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확한 주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이동 소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작업 환경은 어떤 작업 환경 말씀? 안전지대라고 부르는데 거기 조류가 약하다거나 예, 지금 세월호 현장보다는 약간 조류가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월호와 어떤 도킹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잠수선 위치가 이동했는데 그렇게 결정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예, 지금 전남 진도군청에서 진행 중인 정부의 공식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양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해양수산부의 이철조 세월호 인양 추진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은 지금 세월호가 지금 12m까지 올라와 있고 1m를 더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동시에 2차 고정 작업, 고박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세월호를 지금 제킹 바지선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될 텐데요. 완충제를 중간에 이제 집어넣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세월호를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 끌어올리는 작업과 동시에 2차로 고정시키는 붙들어 매는 작업과 함께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는 모두 완료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세월호가 이제 시험 인양을 시작한 게 그제 22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인양에 들어갔던 것은 22일 밤 9시였고요. 예. 만약에 조금 있다가 이 끌어올리는 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만 하루 반, 그러니까 본인양 시작하고 만 하루 반 만에 드디어 세월호가 수면 위 13m까지 올라오는 게 됩니다. 예. 이 이후 작업이 또 추가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세월호와 양쪽에 있는 제킹 바지선이 서로 부딪혀서 그 망가지지 않도록 네. 충격을 방지하는 방지재를 설치를 한다고 하고요. 그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이제 반잠수선까지 드디어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현재 그 인양 추진단이 브리핑한 내용으로는 원래는 북동 쪽에 있었어야 되는 반잠수선이었는데 다시 논의한 결과 동남쪽 3km 지점에 떨어뜨려 놓았다. 예. 그곳까지 이동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이동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반잠수식 선박이 아까 이제 박소정 기자가 설명할 때는 한 1km 정도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이동을 해서 3km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게 반잠수식 선박을 이동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 회의를 해서 예. 좀 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안전한 위치가 그 북동 쪽에 있던 위치에서 남동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죠. 예, 기자 네. 질문 가운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반잠수식 선박이 제킹 바지선 쪽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박을 세월호를 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제킹 바지선에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작업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만약을 여러 가지 상을 고려해서 다음 변수를 고려해서 그 위치로 이동한다고 회의를 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거 바다에서 2km, 3km는 그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 지금 예. 설명을 하네요. 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 네. 자, 현장에서는 오늘 이제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선적하는 작업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네. 밝혔고요. 이후 작업은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조기가 아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반잠수선에 선적한 이후에 어떤 작업들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가 현재 묶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가 되면 지금 예. 현재 묶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예. 그 반잠수선까지 이동하게 되면 일단 묶여 있는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 사이에 그 묶음을 해제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네. 이 작업도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잠수선에 제대로 얹고 나서 반잠수선이 이제 더 수면 위로 더 부상하게 됩니다. 예. 네. 세월호가 지금 현재는 아래로 9m가 가라앉아 있는데 예. 그것보다 더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떠오르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목포 신항 87km 떨어져 있는 목포 신항까지 드디어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 네. 그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예정 시일이 해수부는 4월 4일에서 4월 5일이면 한국까지 도착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순조롭게 좋은 날씨 속에 잘 이루어진다면 다음 달 4일보다 이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 동고차도에서 잡은 화면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세월호 인양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동고차도 앞바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 있는데요. 지금 제킹 바지선 사이에 지금 세월호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12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3m까지 목표 고도가 이제 13m인데 1m를 남겨놓고 마지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고비가 있었죠. 선박 후미에 있었던 화물차 진입로
공사 진입로에 있는 출입문을 떼어내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 작업도 오늘 아침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목표로 한 높이는 수면 위로 13m까지 세월호가 떠오르는 것이 목표인데요. 현장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작업도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